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애플의 1,000억 달러 투자 소식,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논쟁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주 투자자들이 꼭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S&P 500은 2.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4%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도 1.4% 올랐네요. 특히 애플이 미국 내 1,0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면서 기술주 랠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시장은 올해 최소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시장 둔화되는 조짐이 약간 보이면서 빨리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스티븐 미란, 비둘기파 성향으로 알려진 만큼 금리 인하 기대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9월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연준 내부에선 여전히 동결 의견도 적지 않아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 인플레이션과 소비 데이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주간입니다. 화요일에는 7월 CPI, 전년 대비 2.8%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원 CPI도 3.0% 예상, UBS는 관세 영향으로 연말까지 근원 CPI가 3.5%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목요일에는 PPI와 소매 판매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금요일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 8개 S&P 500 기업만 실적 발표를 합니다. 현재 시장에는 과열 신호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1999년 마이크로소프트 수준에 도달했고요. 신규 IPO와 암호화폐 관련 종목이 급등하고 있죠. 시장이 꺾이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뛰어서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경제가 급격히 둔화해서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경우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 7월 CPI, 소매 판매, PPI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정면 충돌하는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자, 루시드 모터스가 1대10 리버스 스톡 스플릿 계획에 대해 SEC 공시를 수정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닌데요. 이건 주주 희석 논란과 경영권 방어 이슈를 피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자 기관 투자자 유입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7월 17일 1대10 리버스 스플릿 계획을 발표했죠. 주가를 10배 올려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가능 범위에 들어가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많은 펀드가 내부 규정상 5달러 이하 종목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루시드는 주가 단가 높이기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 같은 날 공개된 우버와 누로와의 대형 파트너십 뉴스가 무색하게 주가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했죠. 그래서 7월 28일에 제출된 기존 SEC 공시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리버스 스플릿 이후에도 발행 가능 보통주 수는 150억 주로 유지된다.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주식 발행 한도는 그대로 두고 주가만 올리면 미발행 주식 수가 많아져서 희석 우려가 커지고요. 심지어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8월 9일 루시드는 SEC 수정 공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발행 가능 주식도 1대10 비율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즉, 보통주는 150억 주, 그리고 15억 주로 우선주는 1000만 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발행 주식 증가와 경영권 방어 관련된 부분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사실 델라웨어 법상 주식 수를 줄일 의무는 없지만 루시드는 다시 한번 주주 신뢰 확보를 택한 겁니다. 임시 CEO 마크 윈터호프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나스닥 최저가 요건 때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었죠. 핵심은 기관 투자자 접근성입니다. 일부 기관은 일정 가격 이상 종목만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결국 이번 수정 공시는 단순한 문구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 희석 우려 완화와 경영권 방어 논란 차단, 기관 투자자 유치 전략 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이후 실제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느냐, 이게 루시드의 다음 주가 방향을 결정지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오드 캐피털 매니지먼트는요, 루시드 다섯 번째로 큰 기관 투자자인데요. 2025년 2분기에 보유 지분을 7.4%나 늘렸습니다. 현재 2264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가치는 약 4,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2021년 565만 주로 시작했던 이 투자, 이제는 4배 이상 불어난 셈인데요. 특히 2022년, 2023년, 그리고 작년 말까지 꾸준히 공격적인 매수를 이어오다 올해 1분기, 2분기 연속 사상 최대 보유량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뉴욕은행도 2분기에 지분을 5.8% 늘렸다는 내용을 지난번에 언급드렸었죠. 추가 매수량만 18만 주가 넘고요. 평가액은 약 8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즉, 루시드가 주가가 빠지는 와중에도 큰 손들은 오히려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럽 시장에서는 깜짝 호재가 있었습니다. 참 이게 호재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데요.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7월에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에서 총 84대를 등록했는데요. 이는 6월보다 3배,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7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브랜드 인지도 확산과 유럽 시장 공략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속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루시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판매량이 조금은 증가하면서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은 약간은 기대하고 있죠. 앞으로 루시드가 이 반등의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